자, 12월 20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16,7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 아침에 약간의 위아래 무빙을 좀 크게 줬습니다. 약 한 5% 정도의 무빙을 줬는데, 참 이렇게 꼬리가 나오는 거는 예측을 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그 범위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움직여 놔야 되고, 예약 매수를 해놓고 예약 매도를 해놓고, 항상 우리가 범위 설정을 미리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지금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매매를 했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나스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뉴욕 증시 경기 침체 우려 속 하락 지속 나스닥 1.49%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정규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30분부터 새벽 6시까지고요. 그 다음 선물이 있어요. 나스닥도 선물 시간이 있는데 약 23시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을 빼고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전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나스닥 선물 개장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빙이 나왔던 시간을 보면은 7시에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나스닥 선물도 멈춰있는 이 시간에서 지금 이런 식의 무빙이 나와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개장되고 말아 올려주는 이런 그림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움직임에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20일 어제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이니까 12시 지나서 이제 새벽 2시쯤이었는데, 그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16,600달러였습니다. 포지션 나가는 거 현재 보유 16706 숏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숏 매도를 16465에 잡았고요. 그 다음에 16397, 16126 롱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톱로스 같은 경우에도 다 잡아드렸고, 그래서 숏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됐죠. 숏 매도해서 정리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롱 매수를 그 아랫부분으로 잡아서 롱 매수 진행돼서 롱 수익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팅방에서 지금 화요일 회원들 수익 인증 여기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희 채팅방 그대로 저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보고 계실 건데, 제 영상 거짓말 안 하죠. 여기 실제로 채팅방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첨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아랫부분으로 숏을 한번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반등을 줄 거라는 예상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매도 라인을 어떻게 잡았느냐. 자, 매물대 구성의 아랫부분이 16465, 그래서 숏 매도를 간다. 아랫부분의 지지를 생각해서 16465 숏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물대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16465거든요. 이 구간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매물대가 차 있고 이 아랫부분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고 반등을 주는, 그래서 실제로 좀 더 내려가긴 했지만 막상 보면은 꼬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만 남겨놓고 다시 말아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대의 이 두꺼운 부분 있죠. 보통 이런 형식이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까지 도달을 하고 이 부분이 깨지면은 밑으로 크게 또 빠르게 하락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매물대의 구간까지 진입을 하는데, 이런 꼬리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의 꼬리만 나오고 막상 이 꼬리를 제외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숏 매도를 여기 있는 구간에서 정리를 해주고, 롱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 꼬리를 노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상한 지점보다 더 밑에서 지금 밑에까지 빠지긴 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숏을 정리하는 구간보다 아랫부분에 롱을 매수를 하죠. 이게 꼬리를 생각을 해서 지금 매수 라인을 잡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숏 매도 진행했고, 롱 추가로 매수 들어가는 거 준비를 했고, 이 16126 같은 경우에도 이 꼬리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꼬리 잡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숏 들어갔고, 여기에서 숏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롱을 여기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롱이 여기였어요. 이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더 내려와서 올라왔으면 더 수익이 커졌겠지만 일단 뭐 여기에서 롱 들어간 걸로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의 매매 방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떤 근거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느냐 보면은 이런 형식이, 우리는 이런 방식을 봐요. 이제 추세선을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자, 아래 추세선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착이 안 된 상태다. 이때가 어제 오후 3시 56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볼 때 추세 라인을 보는데 여기에서 밑으로 이 추세 라인이 빠진다. 말했던 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하락의 폭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차트를 확인을 할 때, 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자, 이때 일요일 날 말씀드린 건데, 자, 이런 식의 추세선이 있으면은 이 아래 추세선이 깨질 경우, 이 아래 구간이 깨질 경우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위엔 라인,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서 만약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랐네? 그럼 난 롱 잡는 게 어렵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추세를 보는 매매는 이거죠. 여기에서 이 라인을 깨트리고 올라갈 때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했던 것처럼 이 라인을 깨트리는 경우에 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아랫부분으로 깨졌어요. 깨졌는데 이제 다음 움직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깨진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폴백을 해요. 폴백을 하는데 여기 다시 안착을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여기에서 추세선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경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상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상황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지금 폴백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꼬리만 남겨놓고 지금 안착을 하지 못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서 올라왔는데 이 구간 안으로 다시 진입을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저항 맞고 또 밑으로 살짝 떨어진다. 그럼 그때는 숏을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빠지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봤는데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네? 안착을 해버렸네?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이 부분을 빠르게 손절을 해주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항상 저는 투자는 움직여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살짝 빠지네? 그러면 이건 숏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 하다가 다시 안착을 했다. 그러면 빠르게 숏을 손절을 해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기에서 올라와서 이 라인을 깨트리고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는 롱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던 패턴은 이때 일요일까지는 이제 쐐기형을 바라봤는데, 쐐기형보다는 이제 플래그 패턴이 더 가깝죠. 플래그 패턴에 더 가까운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뭐 라이징 웨지나 플래그 패턴이나 비슷합니다. 밑으로 하락을 하고 여기에서 수렴을 해서 위로 올리는 척 하다가 밑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와줬는 건데, 자, 이런 플래그 패턴은 이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뭐 라이징 웨지나 플래그 패턴이나 비슷한데 이런 식의 움직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근거에 대해서, 또 왜 이런 식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정해원방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달러 인덱스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일부 내용이고, 달러 인덱스가 뭔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려요. 달러 인덱스가 강할 때가 언제인지,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달러 인덱스가 여러분들이 뭔지 알아야지 다음부터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차트를 보여드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집, 정해원 모집 문의 원래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날짜로 지금 모집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정해원 모집 문의는 영상 아랫부분
그리고 선물 거래, 아까 보셨던 선물 거래 정회원 방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포지션 알려드리는 방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아랫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의 아랫부분 확인하시고, 자, 그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해서 숏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끝났죠. 잠깐 끝나는 이 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밑으로 빠지면서 비트코인의 반등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제 장까지는 올라오는 추세가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다시 쭉 빼버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달러 인덱스는 비트코인이랑 디커플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FOMC 이때도 계속해서 하락 관점 얘기를 했죠. 실제로 비트코인 18,300달러 갔을 때도 저항선에 임박을 했다. 그리고 이런 근거들 다 제시하면서 저항 18.2K 이후 구간에 이제 저항 다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14일 영상에서도 냉정하게 희망 회로보다는 최악을 대비하자, 금리 결정하는 그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이제 주말에 횡보를 하고 그 다음 어느 정도의 반등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하락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 어느 정도 지금 나와줬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하락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 추가 하락이라는 이 의미가 오늘 당장 하락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뭐 당장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말했던 것처럼 큰 그림으로 지금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약하긴 했어요. 좀 애매해요.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카운팅 치는 거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데,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1, 2로 잡고 뭐 이걸 3, 4로 잡고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고, 너무 작잖아요. 이 상승의 폭이. 이 카운팅이 좀 애매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면 이렇게 1, 2로 이걸 잡고 뭐 또 3, 4 뭐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러면 카운팅 자체가 좀 너무 이상하고, 우선은 이걸 이 소 안에 있는 이 소 카운팅까지 너무 우리가 세세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지금 ABC라는 이 플랫 패턴이 완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열어두는 거는 15K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 왔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하시는 단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이런 구간들, 여기에서 이 구간을 회복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저항 맞고 힘을 못 쓰고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선물방에는 포지션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오늘도 나갈 겁니다. 나갈 거고, 일단은 저도 좀 분석이 추가적으로 되고 포지션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3번 고래입니다. 3번 고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거, 자, 3번 고래가 계속해서 팔아왔다라고 했죠. 보면은 16.8에 팔고, 그 다음에 여기는 17K에 팔고, 17.7에 팔고.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면은 제가 3번 고래를 계속 트레이딩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고래를 따라만 가도 여러분들 반응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해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겠으면 이 3번 고래 리스트 알려드렸잖아요. 이것만 보고 따라가도 여러분들 반응할걸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고래가 매도하고 18K까지 올라갔네? 18.3까지 올라갔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 꼭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7.7에 팔았죠? 17.3에 팔았죠? 17.7에 팔고 이제 18.3K까지 갔으니까 17.7에 팔았는데 18.3K까지 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라 했어요. 말했던 것처럼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갔다 해서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대응하는 거고, 내 관점 틀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세 전환되면 그때 따라가서 사도 되는 거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고래가 이걸 매도를 했는 건지 아니면 지갑을 옮겼는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매도의 성격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3번 고래가 이번에 대량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지금 엄청 큰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이거를 매도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거는 지갑 이동이라고 바라봐야 될지, 막 이렇게 1000개, 2000개 이 정도는 매도로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규칙적인 움직임들, 이게 매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지갑 이동으로 봐야 될지 참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3번 고래가 대량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마이너스 지갑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항상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는 거다? 내 관점이 틀리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포모 겪지 말고, 추세 전환된다 해도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포모 겪지 말고, 그리고 버드 겪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말하는 거, 항상 최고, 막 내가 희망 회로를 품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내 관점 반대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준비하시는 좀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말했던 단기적인 입장,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을 아직까지도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플래그 패턴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아래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걸 봐야 되고, 돌파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라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말했던 것처럼 영상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점도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잘 대응하셔서 우리가 좋은 위치, 그리고 현물, 이거는 지금 최근에 제가 선물하시는 분들에게만 많이 해당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물은 해봤자 아직 자리가 잘 안 나왔거든요. 말했던 거는 현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구간을 여기로 잡고 있어요. 현물은 아직까지도 매수 구간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 잡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안 오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거기에서 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조금 냉정하게 우리는 아직까지도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고 나서 지금 2년 차가 되는 거죠. 지금 2022년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2020년이 반감기였고 2022년이 이제 반감기, 이제 그 다음 날이 다음 년이 되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